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박세영 실장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변화된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한국의 수출 산업입니다. 발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그리고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종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첫 번째, 관세 부과 강화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이후 다수의 구체적인 관세 부과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품목별로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추가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중국과의 디커플링입니다. 제조업 육성을 통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그리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은 트럼프 1기 정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책 기조입니다. 특히 2025년 2월 21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행정명령에서는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중국 등 적대 국가가 투자하는 것도 제한하지만 미국 기업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환경 분야의 정책 전환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파리 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의무화 폐지, 그리고 IRA 보조금 지급의 중단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시켰던 LNG 수출 시설의 신규 건설 승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바이든 정부와 달리 화석 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앞서 정리한 미국의 주요 정책들이 국내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의 영향을 국내 주요 산업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4월 2일 각 나라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25%를 비롯하여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큰 나라 위주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며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부과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외축 외에도 상호관세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지만 경쟁사가 현지 생산을 얼마나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전자, 철강 등은 현지 생산 비중이 낮은 수준임에도 경쟁사의 미국 생산 비중 또한 높지 않아 상대적 수출 경쟁력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경쟁사 대비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낮아 상대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증설 계획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최종제의 경우에는 중간제 관세 부과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이, 그리고 중간제의 경우에는 최종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감소 요인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2024년 기준 연간 1,650만 대가 판매되고 있지만 자국 생산량은 1,000만 대에 불과해서 약 650만 대가 멕시코, 한국,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통 자동차 기업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점유율은 아직까지 열유한 수준으로 미국계 기업 전체로 보면 시장 점유율은 아시아,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 확대로 2022년 이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확대하여 무역 수지 적자를 축소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기업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유유 설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미국 빅3 회사의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전통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시간 확보를 위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 물량 170만 대 중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약 69만 대, 그리고 국내 공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은 약 101만 대로 전체의 약 60% 정도가 관세 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준공된 조지아 메타 플랜트에서 30만 대, 그리고 2028년 증설 예정인 20만 대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생산 물량을 120만 대까지 확대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증설 이후에도 50만 대는 여전히 관세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실적 영향을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관세 부담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다소 낮은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지만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관세 부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적으로는 약 210억 불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재무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2차 전지 시장은 전동화 전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영향으로 중국, 유럽에 이어 글로벌 3위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은 자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유하여 외국 기업 위주로 생산 능력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한국, 일본 2차 전지 기업들과 합작하고 미국 정부는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2025년 이후 생산 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방향은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에 대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어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정부 시기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촉진했던 첨단 제조세액 공제를 축소 폐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현재 한국 세계회사, 일본 한계사 등 외국 기업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기업은 큰 폭의 영업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내 산업을 보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수출 물량 중 미국향 비중은 약 65%, 기업별 북미 시장 판매 비중은 30에서 50% 수준으로 미국 시장 의존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 대응을 위해 확대해왔던 미국 내 생산 설비 투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그리고 비우호적 정책 변화로 최근에 와서는 투자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 등이 현실화된다면 투자 수익률 저하 그리고 투자 회수 기간 장기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실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급 능력이 확대된 영향으로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배터리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서 근본 상호관세 부과로 소재 기업의 수익성 저하뿐만 아니라 셀 기업의 원가 부담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완성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2차 전지 기업의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은 현지 생산보다 수출이 많은 완성차 기업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아서 관세 부과에 따른 판매 실적 둔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마진 압박 등의 형태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과거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부가 가치 분야의 생산을 집중함에 따라 반도체 소비량 대비 자체 생산 역량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제조 역량은 더욱 미흡하여 핵심 반도체인 GPU, HBM 등은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등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이어서 최대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하며 연간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기에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 온 것과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동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관세 부과와 정치적 압박을 통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 상호관세 부과에서 적용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의 형태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HBM, GPU 수출 금지 등 규제 강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보면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약 153억 불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10% 내외지만 IT 제품 제조국을 통한 간접 수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대미 의존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생산시설 현황을 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라인은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중국 생산 비중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D램 40%, 낸드 22% 정도이며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 45%로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 팹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생산시설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 영향입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의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보다 전방 IT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IT 제품 제조가 이루어지는 베트남에 대한 관세가 46%로 결정됨에 따라 전방 IT 제품 수요 감소 그리고 마진 인하 압박과 같은 형태로 반도체 기업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발전 속도를 지연시키고 고부가가치 시장의 접근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중국 생산시설의 첨단 장비 반입 제한에 따른 생산 효율성 저하 그리고 HBM AI 가속기의 수출 통제 등은 국내 기업의 사업 기반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경쟁력 저하와 산업 지원 축소로 장기간 조선 속 폐쇄가 이어지면서 현재에는 산업 기반이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은 금융 지원 등 정부의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및 인력을 바탕으로 조선업을 육성하여 2009년 이후 글로벌 1위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조선 능력의 차이는 해군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상선 부문에서도 조선 능력의 쇠퇴로 미국 국적의 상선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안보 유지나 해상교역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미국은 조선업 부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축소된 조선 인프라를 단기간 내에 재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법상 제한이 비교적 약한 함정 유지 보수 분야에서는 한국, 일본 조선사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서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유치 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인 조선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선, 군함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선박법에 따르면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을 통해 상선 확대를 추진하고 해군 함대도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조선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세액 공제 그리고 선박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조선사의 경우 현재까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조선 시장 내에서의 우수한 시장 지위를 감안할 때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의 주요 선종으로 예상되는 LNG선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탱커선에서도 점유율이 20% 내외로 수주 가능성이 없는 중국을 제외하면 우수한 시장 지위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미국의 상선 발주 확대 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군함 분야에서는 현재 미국 함정 MRO 사업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조선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군함 건조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 산업은 주요 선종인 컨테이너선과 탱커선 등에서 중국과의 수주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국내 조선사의 주력 분야인 LNG선 수요가 둔화된다면 사업 기반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함정 MRO 사업 및 해외 건조 허용, 그리고 전략적 상선 확대, 그리고 LNG 개발 확대에 따른 LNG선 수요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하면 국내 조선사의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최근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의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중국 대비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컨테이너선과 탱커선 시장에서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산업입니다. 다만 그 신용도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 그룹의 수익 창출력과 재무적 여력이 아직까지는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성 저하나 투자 부담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주요 셀 기업들의 대규모 공장 가동이 2025년 이후 예정되어 있어서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수요 둔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 생산 비중이 낮은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세 부과로 원가 부담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도 예상됩니다. 또한 보조금 축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영업 실적 저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신용도 측면에서도 하향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관세 무감인 주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 상태인 HBM 매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수익성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산업은 미국 정책 변화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으로 미국발 정책 변화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및 실적 개선 요소로 작용하면서 신용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